최근에 이제 서희초등학교 이제 그 아주 젊은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이제 그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동조를 하고 네. 애도를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집회 모임도 가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네.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그 문제가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뭔가 골마서 터진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이제 깨끗한 그때 23살 이제 그 꽃다운 나이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합니다. 교권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의 교권 협약이 워낙 우리가 중요하고 교육이란 게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걸 예.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황문 시입니다. 이제 예. 양자 불교 부지과 훈도 불음 사지타 불교 사음 양무의 학문무성 자지제 이런 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예. 아버지의 허물이다. 예. 그리고 훈도 불음 사지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으면 이 스승의 어떤 게으름이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스승이 엄한데도 불구하고 학문을 이루지 못하면 아들의 죄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엄격해야 되고 그 엄격한 스승님을 따라서 학문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예. 우리가 이제 클 때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반에 70명, 80명이 들어갈 때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체벌이 없어서는 이 통제가 안 돼. 예. 그렇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체벌을 했고 또 체벌을 사회적으로도 용인했고 또 부모님들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고 또 애들도 나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클 때부터 방목에서 큰 거야. 그러니까 예. 동네에서 애들과 어울리면서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회성을 익히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익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으니까 학교 가서 좀 선생님이 야단치고 이랬는데 더 잘 견디냈다고 보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애들이 몇 명 안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만 큰 거라. 그리고 부모님도 왜냐하면 너무나 그 소중한 자기 분신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자기가 진짜 상처를 입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학교에 보내놓고도 안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가서 감나라 판나라 간섭을 예. 많이 하는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 맹자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자식을 가르칠 때 보면 자기가 조급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자식이 빨리 성장하기를 보니까 화를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것이 오히려 그 진정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자식을 가르칠 때는 이제 친구한테 보내서 가르치고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가르치는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면 그런데 선생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은 학교를 안 보내면 모르대. 학교를 보내서 믿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좀 부족해 있다. 그리고 너무 학부모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애들과 어울리고 뭐 조금씩 다투고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이라. 그리고 또 가서 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벌 받는 것이 또
교육입니다. 왜냐니까 잘못했는데 벌 안 받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 받고 이런 것도 깨치는 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잘못했는데 벌 안 받으면 딱 부모가 그 뭐 야단을 치가지고 또 벌을 안 받고는 생기면 나중에 커서도 힘만이 있으면 내가 벌을 안 받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도 그 선생님도 좀 학부모님들이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다소 간에 조금은 뭐 다툼이 있고 그러더라도 애들은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라 봐요. 이게 쉽게 다투고 쉽게 싸우고 쉽게 화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우정도 다져지고 이런 게 이제 학교 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애들 소중하게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애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애들과 나중에 다른 무대에서 같이 살아갈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정치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직장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먼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걸 조급하게 불면 그 인연도 약해지고 애들이 또 조급하게 뭘 하게 성취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이기심이라고 알려줘요. 진정 자칫이 잘 되게 보면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야지. 잘 어울리도록 만들고 서로 잘 화해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때때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도록 해줘야 그러면서도 정직과 신의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해줘야 애들이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큰 인물이고 사회에 건전한 시민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부 다 조급함이라. 이게 애들이 어떤 시험 치는 기술만 익혀가지고 나가면 성공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어떻게 안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조급하게 학교 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위축이 되는데 게다가 사실은 무기를 지어줘 버렸어요 학부모들한테. 왜냐면 아동학대 방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는 힘을 줘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학부모들이 조급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총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학생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다 보면 이제 좀 체벌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인 이상 그런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정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지난해인가 설문조사 6천 몇백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나도 거기서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선생님들이 90%가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최근까지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고발 법정에 쓴 게 한 1200건 가까이 되는데 그게 한 70% 정도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들만을만 믿고 학부모들이 행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들이야 참을성이 없고 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결국 선생님을 고발하고 되면 결국 애들한테 손해라. 그렇죠. 애들 공부도 못하게 되고 또 그게 애들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자기한테 함부로 하다 보면 선생님도 날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상한 어떤 잘못된 그걸 심어주게 이치를 심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실 내에 권력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선생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불량 학생과 어떤 극성스러운 부모에서 교실 분위기가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그 떠들어댄 그 학생이나 불량 학생도 결국 피해를 봐야 돼요. 이거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고 좀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가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참는 걸 그 우리 불교에서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바로 참는 겁니다. 참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실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도 그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없는 정부보다 낫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힘을 잃어버리면 교실 내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학생 인권제로도 좋습니다. 뭐 그 인권 자체야 뭐 나쁠 게 있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옥죄는 수단으로 쓰여진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정상적인 학생 지도 활동을 침해하거나 그걸 옥죄는 수단으로 들면 주제가 다름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비자란 분이 법가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최고의 정치는 무이치라 가만히 놔두는 거. 두 번째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익으로 이끄는 거. 세 번째는 겁나게 하는 거. 그 겁나게 위무로서 하는 거. 네 번째는 촘촘하게 어떤 규제로서 다스리는 거. 마지막에 이제 백성과 싸우는 게 최고의 나쁜 정치인데 딱 그 다음 나쁜 게 두 번째 나쁜 게 촘촘하게 하는 거. 이 규제가 그렇게 나쁜 겁니다. 실제로는 학교에 대한 규제가 늘었죠. 선생님이 재량이 주어지는 거 그게 권위 아닙니까? 재량이 없는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 재량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촘촘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권위를 수여준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선생님께 재량권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현장에 안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재량을 주고 거기에서 정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하나하나 문제를 삼아서 해야지. 그걸 시도 때도 없이 고소 고발로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우리 교육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교실 내 그 권력이 없어지고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때고 그렇게 된다면 이 호스가 말하는 바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그 안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은 전부 다 내가 좀 얻어맞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 우리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전부 다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 교실 내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외부 그 권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부 세력을 동원하는 학부모도 외부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그게 교육인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 그걸 이제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계모 계부 이런 것 때문에 터진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이 이제 적용됐는데 막 그 자체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전방위로 적용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학생 정상적인 학동지대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도 그런 걸 대해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학부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슨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선생님이 직접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외적인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국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방이 어디냐면 바로 입구에 있어. 입구에. 그래서 학생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교장 선생님한테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할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대외적인 만남을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 해결을 합니다.
이걸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만남이라니까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게 좀 구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또 애들이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도 막 터질 때마다 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몇 번 그래 가지고 한번 가서 교장 선생님이 하소연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일일이 사건마다 대응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은 그 외국 영화 중에서 이제 교육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그 학교 이제 학생의 폭력 문제, 교내 폭력 문제를 가지고 우선은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상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이제 자치회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학생 자치회 같은 게 있으니까 학생 자치회에서 우선 그 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어떤 징벌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학부모님도 참여하고 가해자와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서 문제 해결을 학생 스스로가 이제 해가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측면에서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감정만 쌓이고 이제 한쪽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까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대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왜냐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온갖 진짜 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대외 활동 업무까지 맡기면 선생님이 너무 이제 부담이 커진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3자적인 그런 데 가면 이제 그것도 학교 내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외부 기관에 가져가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니까 학교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 학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 권한을 뺏어버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있어봤자 큰 권한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만나서 그 회의를 주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권위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걸 맨날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가고 이래가 돼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째 학교의 자율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검찰이나 학생 지도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나 이 큰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지금 범죄로 만들어버렸죠. 학생 지도에서 조금 때리고 이게 범죄가 되게끔 만들어놨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속히 법이 개정되기를